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그 2번 도시관리계획의 전체 체계 있죠? 오늘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국토기획법 목차를 보게 되면 국토기획법 목차에서 제1장이 총설이고 총설에서는 용어 봤고요. 용어 의정이 두 번째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입니다. 2장 계획에 관한 사인데 계획 그러면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지금 정도 순서를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있고요. 2장이 계획이면 3장은 저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에 관한 상 해가지고 개발 그러면 크게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해가지고 개발 행위 배웠죠. 배운 것이 아니고 이거 배워야 되고 개발 행위. 두 번째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건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 세 가지 배우고 끝으로 제4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것들. 첫 번째는 시범도시라는 제도.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간다.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제도. 세 번째 개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청문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입안 결정 절차를 봤어요.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어떻게 입안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입안 결정을 받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내용 오늘 할 게 이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 이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내용 1번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를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도시 자원 공급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반 시설입니다.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고 다섯 번째 지구 단위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게 이걸 보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여섯 번째는 입지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또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럽니다. 쓰기는 6번에 다 썼지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사실 이겁니다. 용도 구역인데 최근에 신설되고 이제 지금 5년 쓰고 없애기로 했는데 2년 지났으니까 3년 쓰고 없어지는 거. 밑에다 써놨지만 사실 얘도 용도 구역 맞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부터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용도 지역의 의,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세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네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크게 네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의는 지금 설명하면 암기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좀 이따 보이라고 용도 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인데 용도 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해가지고 첫날 수업할 때 이거 설명해 줬죠? 348페이지 용도 지역 해가지고 생각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인가? 국가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지었는데 용도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지역. 이거 지금 정도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게 어디라고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렇게 지금 뭐가 돼 있거나 개발이 돼 있거나 밀집이 돼 있다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밀집이 예상되는,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지역.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지역, 현재 이렇게 개발할 지역, 이런 데가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은 다시 또 몇 가지 나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업지역, 그럼 이것은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세 번째 공업지역은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네 번째 녹지지역은 녹지 공간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틀에서 도시 그러면 분명히 개발이 맞는데 도시라고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주상공은 분명히 개발이 맞고 녹지지역은 그 중에서 보존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이 주거지역이 다시 세 가지로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세 번째 준주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개죠. 6개. 그러면 주거지역은 학개론 시간에 그런 걸 봅니다. 주거지역의 입지 조건, 상업지역의 입지 조건. 주거지역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쾌적성하고 편리성이에요. 쾌적한, 편리한.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오직 주거에만 전용. 다른 거 하지 말고 주거기만. 그러니까 얘가 아주 쾌적한, 달리 표현하면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 일상적인 주거기니까 얘가 편리입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1종, 2종은 주택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럼 주택 두 가지. 첫 번째 단독주택,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단독주택 위주 양호 1종 전종, 공동주택 위주 양호 2종 전종. 근데 이런 걸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편리한 주거인데 1, 2, 3 주택 세 가지 이랬죠. 저, 두 번째 중, 세 번째 고, 저, 중, 고. 저층 편리 2종, 중층 편리 3종, 고층 편리, 저, 중, 고.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 그랬죠. 주거 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층은 대부분 1층은 상가수고 2, 3, 4층 주택 쓰는 그런 동네가 대부분 준주거다 이런 얘기 했고요. 상업지역은 다시 네 가지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두 번째 일반 상업, 세 번째 유통상업, 네 번째 근린상업. 바로 생각합시다. 자,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는 담당한다. 뭐겠습니까? 일반 상업지. 도시 안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한다. 유통상업.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근린상업.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확충, 심 그러니까 중심상업. 그러니까 그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공업지역은 다시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 중공업.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 전용 공업은 어디 공업에만 전용한다. 그러니까 중화 공장, 공예수 공장.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공장이야. 중화 공장, 공예수 공장 수용한다. 전용 공업. 일반 공업이 다음은 21인데 얘가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난해합니다. 일반 공업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중공업은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포함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업인데 주거도 좀 들어가고 상업도 들어가고 업무도 들어가고 주상공 성격이 섞였어요. 그게 준공업.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은 공장이 들어오긴 들어오되 공해가 있는 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이렇게 나와요. 녹지지역은 다시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가 있고 두 번째 생산 녹지가 있고 세 번째 보존 녹지입니다.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존이다. 그 녹지가 뭐냐? 보존 녹지. 그러면 자연 녹지는 자 자연 녹지 읽어보면 자연 녹지는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그런 말 있나요? 자연 녹지는 뺐네요. 최대한 줄였네요. 일단은 문제 풀 때는 자연 녹지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걸로 자연 녹지를 찾고
그리고 원래 자연녹지가 원래 뭐냐 그러면 도시 용지로 공급하려고 개발하지 말아가 자연녹지. 무슨 얘기냐? 도시용지라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도시용지요. 장차 도시가 커지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주택지가 필요하고 상업용지 필요하고 공업용지 필요하고. 그러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보내줄 땅이 뭐냐? 그게 자연녹지라고.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어느 순간 뭐로 바뀐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바뀐다. 투자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얘기. 생산녹지는 글자가 생산 그대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발하자. 당분간만 농사짓게 개발만 하고 보존녹지는 글자 그대로 녹지공간 보존한다. 보존녹지는 개발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땅 그러면 보존녹지. 도시에서 투자로 가장 좋은 땅 그러면 자연녹지.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까지가 도시적이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리적입니다.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죠. 관리적은 첫 번째가 계획관리적, 두 번째가 생산관리적, 세 번째가 보정관리인데 조금 이따 봅시다. 3번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농지, 그죠? 농지, 산림, 줄여서 농림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지, 산림을 뭐 한다고요? 보존한다. 농지, 산림 보존. 그러면 농림지역은 농지, 산림 보존인데 원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농지는 농지법에서 이렇게 구분해요. 농지법에서.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인데 지금은 절대농지라는 말 대신에 농업진흥지역, 상대농지라는 말 대신에 명칭이 없어졌어. 그러면 출제자가 명칭이 없는 농지 이러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실제는 명칭이 없는데 우리 시험 볼 때는 뭐라 하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뭔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진흥지역, 밖의 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철저하게 뭐 합시다? 보존합시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보존하되 필요한 뭐도 할 수 있다? 개발도 할 수 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산림, 산지. 지금은 여러분 산림인지 산지인지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17회 때까지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처음 볼 때. 그때는 산림, 산지 구분했는데 지금은 뭐라 하냐? 그냥 둘 다 묶어서 산 그럽니다. 산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면 산지관리법에서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어떻게? 보전 산지냐, 준보전 산지냐 이렇게 나눠요. 보전 산지가 보존하고 준보전 산지는 보존하되 필요하면 개발도 할 수 있다. 자, 농림지역 찾아 농림지역이란 농지하고 산림을 뭐 한다? 보존한다. 농지, 산림 보존한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농지법에 의한 뭐하고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이 두 개가 뭐라고요? 농림지역이다. 지금은 책을 줄여놨는데 나중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농림지역이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 보존에 필요한 점. 농사짓고 산 보존하고 그러니까 개발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지역이 이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죠. 네 번째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글자 그대로 보존이죠. 보존. 자연환경 보존 그러니까. 읽어보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 게요. 많이 나온 게 자연환경 보존적.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잘 봐요. 자, 아직 관리지역을 설명 안 했습니다. 크게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이 뭐고 위쪽이 도시, 밑에는 뭐라고요? 비도시. 시험 문제가 도시, 비도시 이런 구분도 하니까 이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시냐, 비도시냐. 간단해요. 위가 뭐라고? 도시. 관농지역 뭐라고? 비도시. 도시, 비도시 설명했습니다. 작년 학계론에서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란 반대로 봐요.
자연환경 보존적이란 도시적 안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선, 문화보존과 수산지능 보호, 육성이 필요한 적이다. O의 X요? X다. 왜 X요? 도시적 안 이 말 때문에. 도시적 안은 여기가 도시적 아니지. 자연환경 보존적은 도시적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문제 된다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출제가 잘 되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관리적이 계획관리, 생산의 보존관리인데, 자, 관리는 봐봐요. 관리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보존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개발이 있고. 얘가 현재 과도기. 그러니까 관리적은 너는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한다. 이게 관리죠, 관리. 개발도 하고 보존한다. 그러면 먼저 계획관리는 저 위에 있는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래요. 그 말은 도시적에 준해서 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생산관리, 이게 농산물 생산이요. 그러니까 생산관리는 어디에 비슷하냐?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게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보존관리. 그러니까 특징을 빨리빨리 좀 잡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투자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계획관리. 이게 투자로 봤을 때는 1순위. 투자로 봤을 때 2순위 자연녹지. 이게 투자 2순위. 3순위는 생산관리에 투자 3순위. 4순위는 없어요. 나머지는 더 이상 투자로 보면 안 된다.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적이니까 별 의미가 없죠. 개발이 안 된 땅이 개발이 돼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다 개발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개발에 가장 좋은 거 계획관리. 두 번째 좋은 게 자연녹지. 세 번째 좋은 게 생산관리. 자, 가지고 있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런 땅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오는 거. 재산만 축 내는 거. 버린다는 좀 그러죠? 빨리 팔고 다른 데 가자. 1순위 뭐예요? 자연환경 보존적. 가장 안 좋은 땅 뭐라고? 자연환경 보존적. 두 번째 안 좋은 거 농림적. 세 번째 안 좋은 거 보존녹지. 혹시라도 그런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팔아야 돼요. 팔고 계획관리나 자연녹지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강의 다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뭐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모든 땅은 이렇게 21가지 중에 하나 명칭이 반드시 붙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와 지정 묻혀봤고,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는 이거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어쩐다고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이 얘기고, 네 번째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인데, 이제 용도 지역 지정 효과. 지정 효과가 뭐야? 규제거든요, 규제. 용도 지역 지정에서 무슨 규제를 가느냐? 규제 그러면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하냐 그러면 보세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있다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4개 필지가 4개 필지. 토지가 있다. 4개 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네, 을이네, 여기는 병, 여기는 정 그럽시다. 가물병정. 전부 다 100평. 이 땅은 각각 몇 평씩 가지고 있냐? 100평짜리 땅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요.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라. 국가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되 단 잘 쓰세요. 조건은 딱 하나만 알아서요. 자기 마음대로 쓰되 어쩌라? 잘 써라. 잘 써라. 갑은 그래 나 잘 쓴다. 나 여기다 단독을 지어서 살겠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지 내 생각에는. 을은 그래 나는 여기다 공장을 지겠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지. 그러니까 병은 그래 나는 여기다 호텔 짓는다. 어쩌? 잘 썼죠. 정은 나는 여기다 나이트 짓는다. 어쩌? 잘 썼죠. 개인 입장에서는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죠.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전체를 놓고 보면 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 흔들고 쉬다 집에 들어오고 잘 썼습니까? 웃기는 거죠. 둘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면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땅은 잘 쓰지만 옆에 땅을 고려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국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자, 이 적은 준주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주거 지역을 딱 지정해요. 준주거 딱 지정하면 이제 자, 상식적으로 준주거 지역에 주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주거 지역인데. 공장은요? 안 돼요. 호텔은요? 안 돼요. 나이트는요? 안 돼요. 이게 건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 지정에서 제일 먼저 뭐 하냐? 첫 번째, 공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택이 되는지 창고가 되는지 가장 먼저 이걸 한다고. 모든 국토에 때 제일 먼저 딱 하는 게 건물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29가지. 땅 종류 21. 21가지 땅에다가 자, 공장은 된다, 창고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준주거니까 어른. 나는 여기에다 그러면 준주거는 주거하고 상업이 섞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가 상가 건물 지어서 세나 받아먹겠다. 괜찮아요? 어른. 얘도 마찬가지로 상가지 세 봐야지. 얘도 상가지에 세 봐야지. 얘는 단독 지어서 준주거 지으면 땅이 비싼 땅일까요? 싼 땅일까요? 비싼. 이 비싼 땅에다 단독 지어서 쾌적하게 산다.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지을 수는 있는데 지을 수는. 지어놓고 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꼭 이러고 간다니까 이러고 한 번씩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주인이 이상하다고. 이러니까 얘도 마음 바꿔서 단독을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가를 상가주택을 지었다. 상가.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죠.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효용이 유사한 것들을 한 군데 모아야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용도 지역의 의미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분의 정진. 효용이 유사한 걸 한 군데 모아야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한다.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세 글자로 줄이면 아주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 이용한다. 쉽게 세 글자 툭 줄이면 잘 쓰고요. 잘 쓰고 국토를 잘 쓰고 잘 살자 못 살자? 잘 살자. 누가요? 혼자? 더불어서 다 함께. 더불어서 다 함께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 공공복리 정진.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무슨 말로 찾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분의 정진. 그게 지역이냐 지구냐 구역이냐 이게 시험 문제라고.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분의 정진 세 글자 뭐라고? 잘 쓰고.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 잘 쓰고요. 공공분의 정진이 잘 살자요. 간단하게 지역은 잘 쓰고 잘 살자. 이게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국가에서 준주거 지정하고 첫 번째 건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오니까 잘 돼, 안 돼요? 잘 됐어요.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면서 한마디예요. 아, 이제 편해. 상가지니까 다 어울리니까 좋아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짓 때 적당히 지으세요. 적당히 지으세요. 자, 얘는 100평 가지고 있어요. 얘가 먼저 건축합니다. 몇 평이 적당해요? 100평이지. 얘는 몇 평이 적당해요? 100평이지. 얘는 몇 평이요? 100평이지. 얘는 10평 할까요? 100평이지. 자기 생각에 적당한 거 얼마가? 100평이 적당하다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쩌겠어요, 그러면? 평생 가다 환기가 안 돼요. 어쩐다고? 하나 불나면 다 태우는데요. 국가에서 안 되겠네.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한 70%까지만 해라.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100이라는 땅에다 아무리 많이 짓고도 얼마만 짓는다? 땅 면적의 70%. 더 못 지어야지. 땅 면적의 70 이렇게. 땅 면적의 70, 면적의 70. 이렇게 딱 지니까 위에서 보면 공간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았죠. 이걸 보고 뭐는 이걸 보고 우리가 두 번째 건폐율 제한합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서 저 위에 있는 건물 면적이 건축 면적이요. 이거를 차지하는 걸 비율로 표시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걸 보고 건폐율.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이제 보니까 흡족하죠. 전부 다 상가 들어왔고 몇 프로 짓고 70% 짓고 30 공간이 남으니까 딱 적당하게 지었어요. 이제 국가 흐뭇해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자,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건물 짓 때 위로 적당히 쌓으세요. 적당히 쌓으세요. 자, 가면 몇 층이 적당해요? 10층이에요.
얘는 몇 층이 적당해요? 100층이에요. 얘는 몇 층이에요? 1층이에요. 얘는 몇 층이에요? 50층이에요. 1층하고 100층이 있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그러면 몇 층까지 이 말을 또 해야 되겠다고? 안 되겠네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땅에다 얼마만큼 쌓을까? 쌓는 비율입니다. 쌓는다, 담는다. 쌓는 비율 몇 프로만 합시다. 예를 들어서 350, 350%만 하자. 이거를 제안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 뭐라냐? 용적률 그래요. 용적률 그럽니다. 용적률. 용적률이 뭐냐? 건폐율은 평면적인 제약이야. 건폐율 평면적. 위에서 그러니까 평면도 위에서 딱 봤을 때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이 땅에 몇 프로 차지하냐 그 비율이 건폐율. 용적률은 평면이 아니고 측면, 입체적 제한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땅이 지금 현재 이 땅이 지금 면적이 얼마냐? 100이다. 100인데 한 층은 최대 얼마까지 쌓는다? 70까지. 위에 최대 얼마 쌓는다? 350%면 몇 배까지 쌓는다고요? 3.5배까지. 3.5배. 그럼 350 쌓아보자고 이제 하나 쌓아보자고. 자, 2층도 70이고 또 3층도 70이고 4층도 70이고 5층도 70이고 6층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러면 350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층에 제 70을 보고 우리가 70을 뭐라 하냐? 5층의 바닥 면적, 4층의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다 더해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됐다고요? 350 됐다. 바닥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을 이었다, 연결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우리는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 용적률의 개념은 뭡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용적률 그럽니다. 이런 용어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용어가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근데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나오냐면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은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건축법에 있고 또 기준은 국계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 용적률이 법이 두 개 나눠 있다고. 건폐율 용적률이 뭡니까? 개념은 건축법. 몇 프로까지 합니까? 기준은 국계법. 어쨌거나 암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다,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다, 연면적 비율이다. 수업 끝나고 집에 딱 가다가 지하철 탈 때쯤 가가지고 건폐율이 뭐였지?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기억력이 오래 남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폐율이 뭡니까?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읽으면 뭐가 돼요? 건대요. 건대가 뭐라고요? 건폐율이요? 건대. 이렇게 읽으면 뭐가 돼요? 연대입니다. 연대가 뭐가 돼요? 용적률이 된 거요. 건대가 건이고 연대가 용이다.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야 집에 갈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생각 안 나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 암기했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건폐율, 용적률, 숫자 암기했습니까? 근데 건폐율 숫자는 우리 첫날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해봤죠. 금방 암기했죠, 건폐율은. 어떻게 했어요? 5, 6, 5, 7. 상업적은 얘가 9, 8, 7. 공업적은 7. 녹지가 2. 관리가 4, 농림차는경 2. 제한시간 5초. 첫 문제 계속 나와요. 암기해야 돼요. 빨리 해봐요. 주거죠. 5, 6, 5, 7. 상업적 9, 8, 7. 공업적 7. 녹지 2. 관리 4, 농림차는경 2. 언제까지 암기합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이거 암기 못하겠습니까? 많이 안 한다고. 이게 건폐율이고. 용적률 보면, 그게 봐봐, 용적률 약간 복잡하죠? 주거지역은 제1종이 50에서 100이죠? 2종이 100에서 150, 1종 일반적은 100에서 200, 2종 일반적은 150, 250, 3종 일반적은 200, 300인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앞에는 함정을 안 써요. D만 함정 써요, D만.
그러니까 앞에는 아예 보지 마라. 암기하지 말고 뒤쪽만 적어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이 일종이 얼마입니까? 100.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50. 얼마 들어갔어요? 50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00. 그 다음에 250, 300, 50씩. 100, 150, 200, 200, 300. 하나만 예방 끙끙해가지고 500. 몇 번 써보면 돼요?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1500, 1300, 1100, 900, 200씩 다운돼, 200씩.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 350, 400. 50이 올라갑니다. 300, 350, 400. 녹지지역이 100, 180입니다. 100, 180. 관리지역이 100, 80, 80입니다. 농림 자연환경 80, 80 암기합시다. 좌우지간 거음별 용적률은 한 문제가 100% 나옵니다. 100% 반드시 암기하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다가 아니고 틀리다가 아니고 완전 기초예요. 기초 30%가 기초가 나오는데 12문제 기초가 나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기초 수준이라고 해야 되고 그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이었어요. 용도 지역. 이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설명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용도 지역 종류, 지적 목적 파트 몇 개 있다? 21 있다. 이거 쫙 끼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진행. 첫 번째 뭐 한다? 건축 제한하고. 공장이 되냐? 창고가 되냐? 이거 하고. 두 번째, 된다. 땅 면적이 몇 프로 되냐? 건폐율장. 세 번째, 몇 층 쌀 거냐? 용적률장. 용도 지역은 딱 그렇게 제한합니다. 그럼 이제 349페이지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이 있는데 이제 용도 지구가 왜 나오느냐 이거부터 해야죠. 지역이 있는데 지구는 왜 나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합니다. 모든 토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역이 쫙 다 있어야 돼요. 규제하는데 그 규제가 뭐 한다고요?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도를 제한하고 그렇게만 제한하면 될 줄 아는데 이 규제만 가지고 종종 부족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이 규제 세 가지 규제 가지고 안 되더라. 그럼 어쩔 거냐고. 부족하다고 어찌해야 돼요? 보완책을 보완책. 이걸 부족한 걸 보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지역만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어서 두 번째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뭐냐? 지구는 지역에 무엇을 규제가 뭡니까? 제한이죠. 지역의 제한을 뭐 한다? 보완한다.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더 강화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해준다 이런 얘기.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럼 뭐라고요? 지구요. 지구. 이렇게 해서 지역이 부족한 걸 뭐가 커버한다? 지구가 커버한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규제하면 될 줄 아는데 둘 다 더해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또 보완책을 만들어야 돼. 보완책을 또 만든다. 그래서 둘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세 번째 또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서 세 번째 구역이 나옵니다. 구역을 지정해서 또 다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구역이 뭐냐? 구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에 무엇을 제한을 보완한다 그러면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이게 구역이요. 지금 얘기하는 이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아까 지역은 뭐라고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민의 증진. 잘 쓰고 잘 살자요. 지구가 뭐라고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요. 구역은 뭐예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이 말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자, 봐봅시다. 어디 보냐, 그러면. 자, 책. 341페이지. 340페이지 맨 밑에 15번부터 봐요. 영어 15번. 15번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 용도, 건폐율, 용도를 높이 등을 제한하면서 토지를 그 다음 체크합시다. 경제적, 효율적 이용. 그게 뭐라고? 잘 쓰고. 또 체크요. 공공복리 정지. 그게 뭐라고? 잘 살자. 잘 쓰고 잘 살자. 그게 지역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고문의 전진 그 말이 딱 나오면 뭐 찾으라고? 지역 이러고 찾으라고. 문제 16번 지구의 지구 16번 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 용도, 거운별 용도를 높이 등에 대한 체크합시다.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런 뭐라고? 지구. 그 문제 17번 이제 구역 토지의 이용, 건축 용도, 거운별 용도를 높이 등에 대한 거기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체크요.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런 뭐라고? 구역. 결론적으로 뭘 잡으라고요? 순서예요. 순서.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순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지역에 관한 사입니다. 지역 문제 봐보세요. 문제 보면 자 1번 해가지고 거운별 확인학습 해가지고 1번 국계법령상 도시지역 중 거운별 최저한대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27회인데 실수로 26회에서 27회.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27회 올해 지금 시험 문제 있으니까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이거 다 암기해놓고 곧잘 틀립니다. 높은 것부터 낮은 게 아니고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자 전용금 얼마요? 70 중심상업 80 일종 전용주거 50 올라갔다 내려갔죠. 2번 보존녹지 20 유통상업 80 중공업 70 이것도 오르락 내리락. 3번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이것도 그러네. 4번 일반상업 80 중공업 70 이중 일반주거 60 순서는 잘 됐는데 이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 순이에요 지금. 5번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답은 몇 번이요? 5번인데 4번 쓴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잘 봐야 돼요. 낮은 데서 높은 데. 2번 자 문제 국계법령상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거운별 최대한대가 가장 큰 용도지역은 준지역은 얼마고? 7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전용공업 70 3종 일반주거 50 답은 뭡니까? 2번 일반상업. 바로 용적률 국계법령상 용도지역 간의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용적률이 다른 거 찾아라. 보존관리 문제 여기 봐요. 보존관리 몇 프로요? 80 떠요. 생산관리 80 떠요. 계획관리 100 뭐 더 갈 필요가 없지. 얘가 틀렸지. 농림자력 얼마고? 80 그러니까 문제는 쉽잖아요. 별것도 아니야. 2번 국계법령상 용적률 최대한대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 높은 데서 낮은 거. 첫 번째 중심상업 1500 일반상업 1300 근린상업 900 유통상업 1100 기억 니은 니을 디귿 답은 2번.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거 암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거기까지가 지역입니다. 지역.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구입니다. 책 349페이지. 이렇게 해서 지역 해결하고 두 번째 이제 지구 가는데 지구도 똑같아 공부하는 것은 지구도 의. 두 번째 종류 지정 목적. 세 번째 지정 절차, 네 번째 지정 효과 완전 똑같아요. 용도 지구의 의의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용도 지구의 의의는 뭐라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러면 지구다 했어요. 두 번째 지구의 종류인데 지구의 종류하고 지정 목적. 349페이지 암기해야 돼요.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경관지구, 보존지구.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법 없어요. 빨리빨리 암기해야지. 첫 글자 따합시다. 뭐라고?
포, 미, 방, 치, 경, 호, 시, 개, 특. 애매하네 이거. 혹시 여기 자기 이름이 영이 있나요? 영이? 여자 이름 중에서? 없어요? 순자 있나요? 없어요? 말자 있나요? 거기 한번 들어봐요. 1년 동안 계속 학원 다닐 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만두고 이거 없이 끝까지 다닐 거죠? 합격은 해야죠. 그럼 합격하려면 이름을 좀 바꿉시다.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 봐? 지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요? 예. 김미옥. 이분이 김미옥인데 김미옥 어떻게 봤냐 그러면 김경미로 바꿉시다. 김경미로. 더 낫지 않아요? 미역보다는 경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경미예요. 경미. 알아놔야 돼요. 경미.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하면 암기 안 돼. 이거 몇 번 써도. 자, 경미입니다. 경미. 그 다음 순서를 좀 바꿔요. 보, 시, 개를 바꿔요. 경미, 보, 시, 개. 보존주고, 시설 보주고, 개발 진행주고. 자, 경미 그럼 여자예요? 남자요? 분명 여자죠. 경미한테 어쩌라고? 보라고. 뭘 보라고? 그 다음에 치 그래요. 고도지고, 칠학지고. 분명히 저는 뭐라 했어요? 칠하겠는데. 경미가 어떻게 들었어요? 미성년자 없으니까 여기는. 뭐라 들었다? 추로 들은 거예요. 분명히 저는 뭐라 했는데, 칠하겠는데, 이 사람이 히어링이 안 좋아요. 뭐라 들었다고? 추라고. 자, 얼굴 보니 성질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럼 있어 보여죠? 성질이 있어 보이니까, 자, 방방 뛴다 해가지고, 방방특 그래요. 방방특. 경미, 거시게, 거치, 방방특. 3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미시 그러면 알아서 반사적으로 읊어줘야 돼요. 뭐라고? 경미, 거시게, 거치, 방방특. 그래야 본인도 합격하고 다른 사람도 합격한다고. 일단은 먼저 암기해야 되니까. 경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제? 경관지고, 미는 뭡니까? 미관지고, 보존지고, 시설보지고, 개발지능지고, 호는 고도지고, 취락지고, 방제지고, 방화지고, 특정용도 제한지고. 최대한 빨리 암기해야 됩니다. 경미, 거시게, 거치, 방방특.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 경관보호하기에 지정하는 지구는 경관지구. 근데 여기 보고.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는 고도지구. 취락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는 취락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게 지정하는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뭐라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방화지구. 재해 예방한다. 방제지구. 결론적으로 안 읽어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에는 그 뜻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49페이지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안 읽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보호지구 지정한다. 안 맞잖아요. 그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 화재 위험 예방 뭐라고? 방화 그래야지. 방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경관지구는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세우면 되냐?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자수시. 홍법이 이런 게 문제 너무 많아요. 암기할 때. 근데 뭐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 왜 자수시인지.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경관, 자수시. 미관지구는 중역일입니다.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 보존지구는 역중생입니다. 역중생.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는 학공, 그 다음에 항공입니다. 학공, 항공.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 이거 빨리빨리 암기해야 돼요. 주, 산, 관, 복, 특. 주거개발, 산업유통개, 관광, 휴양개발, 또 복합개발, 특정개발.
고도지구는 고저, 최고, 최저.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취락지구가 자집입니다.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자연 취락, 집단 취락. 방제지구가 또 시자입니다.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2달 동안은 좀 공부가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11월, 12월 때 이런 걸 빨리빨리 명칭을 빨리 익혀야 돼. 명칭을 익혀야 그 다음 설명이에요. 그 다음 설명. 일단은 경미, 보시게, 거치, 방방특 이건 문자고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 경 그러면 자수시, 미, 중역일, 복, 역중생, 시, 합공, 항공, 개, 주, 산, 관복, 특, 고, 고, 저. 그 다음에 취, 자, 집. 시가 아니고 방위, 시작. 암기하고 거기 있는 것들은 스스로 읽어야지 제가 설명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런 뜻 다 나옵니다.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에서 자,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249페이지 고도지구 최고하고 최저인데 잘 보세요. 최고하고 최저 고도지구가 나오면 고도지구는 함정이 아주 많아요. 시험 문제 고도지구가 나오면 최고가 나오든 최저가 나오든 고도지구 나오면 일단은 틀렸다 그 생각해야 돼요. 이거 틀렸다. 함정이 많으니까. 자, 여기는 최고 고도지구다. 최고 한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최저 고도지구면 최저 한계선이요. 최고 고도지구는 아무리 높더라도 이 선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는 아무리 낮더라도 최저 한도가 여기요. 이 선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높아요? 최저가 높아요. 우리 생각은 고가 높을 것 같은데 고는 낮다고. 최고 한도를 정하는 거. 최저 한도를 정하는다. 어디가 높다고? 최저.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기는 고도제한 그 고도제한 이해입니다.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는 별로 안 들어봤어요. 최고 고도지구.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좀 주의요. 글자 하나 딱 바꿔요. 봐봐요. 자, 고도지구 최고. 환경과 경관 보호하고 과밀 방지의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최저 고도지구를 한다. OEX요. X. 그렇게 문제 나온다고. 그 다음 미관지구의 역사 문화하고 저 밑에 보존지구의 역사 문화 환경 둘이 지금 펼쳐졌죠?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사 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줄 거 봐요. 문화재 줄 거고 문화적으로 보존과 큰 건축물들 줄 거부터 미관유지. 그 다음에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 줄 거 놓고 자.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 큰 시설 및 지역에 체크합시다. 보호보존.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거냐는 얘기요. 자, 둘 다 똑같이 출발은 뭐라고요? 출발은 둘 다 뭐라고? 예. 문화재. 하나는 쭉 가면 뭐가 기다린다? 미관유지. 그럼 뭐라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쭉 갔더니 뭐가 있다? 보호보존. 뭐라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그렇게 잡는 게 좋다 이 얘기요. 미관지구면 뒤에 미관 이게 있어야 되고 보존지구는 보존 이게 있어야 된다. 같은 글자로 가는 게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 시가지라는 말을 시가지 이 말 정조하고 시가지는 어디가 시가지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인 시가지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서 여기서 야 취락이 형성됐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뭐가 됐다? 시가지 형성. 그러면 취락은 뭐냐? 취락은 간단하게 시골 동네. 어디서부터가 시골이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력. 여기에 뭐가 있으면 마을이 있으면 그걸 뭐라 한다? 취락이라 한다. 그러니까 추상공에서는 취락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녹지부터 취락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자, 자연취락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취락 정비.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취락 정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취락 정비는 집단취락입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함정 쓸 내용들이 안 나와요.
문제 봅시다. 용도 지구. 자, 1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가? 바르게 연결된가? 전용 주거는 1종, 2종, 3종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종, 2종밖에 없지. 보전 주거는 역중생. 잘 나왔 발음이? 순간? 보전 주거 뭐라고? 역중생. 자연스럽게 나오면 맞는 말이고 얘는. 고도 주거는 최고, 최저, 적정. 뭐가 없어요? 적정이 없죠. 경관 주거는 시, 역, 일. 말이 안 되지. 경관이 그러면 자, 수, 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엉터리고. 상업적은 전용상업, 일반상업, 준상업. 말이 안 되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래야지. 이런 문제도 나오고 2번 용도지구 지정 목적 틀린 거 1번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공공시설 보호하고 공공기능 업무 효랑 여기 보면 공용시설 보호는 이겁니다. 이거 학교, 공용, 항만, 공학 공용시설에게 공용시설물 보존 공용시설 보호지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요시설은 이거 국방상 중요했어요. 국방상 중요했어요. 나중에 한 번씩 읽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공용시설 보호한다는 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입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취락정비. 좋아요. 개발진흥은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한다. 그 개발정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나왔죠. 문화재 쭉 가면 뭐가 기다린다? 보호, 보존. 있습니까? 있죠. 보호, 보존. 그렇게 찾으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용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들 그 다음 포인트.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게 특정 용도 제한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3번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아까 하나 있었죠? 개발지역구 안에서만 지정한다. 그게 뭐라고요? 집단취락.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가 집단취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 그게 뭐라고요? 집단취락.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대로 해볼만 해요. 단지 너무 많다는,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용도, 지역, 지구까지 봤어요, 지금. 용도, 구역부터 합니다. 용도, 구역. 잠시 쉬고 용도, 구역부터 합시다.